그래서 그냥 나중에 돈 많이 모아서 집을 사기로 하고 지금은 손해가 없는 전세로 살자. 어차피 2년 뒤에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틀렸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퍼스트 클래스입니다. 돈과 관련된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해드리는 채널입니다.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통해서 돈을 벌어갈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해드릴 테니 같이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살금살금 돈을 훔쳐가는 도둑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도둑의 이름은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 이것을 모르면 그냥 여러분의 돈이 슬금슬금 사라지게 될 거예요. 내 돈은 은행에 잘 저금되어 있는데요. 없어질까봐 금고에 잘 넣어놨는데요. 저는 돈을 잘 벌기 때문에 돈이 없어지는 것보다 더 많이 생겨요. 이렇게 생각하신다고요? 틀렸습니다. 우리 돈은 시간이 지날수록 콜라에서 탄산이 빠지는 것처럼 빠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알아볼게요. 인플레이션이 뭔지 아시나요? 쉽게 말해서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에요. 1년 전에 1,000원 주고 살 수 있었던 라면이 이제는 1,200원이 됐다?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지난 2년간 우리는 물가가 엄청 올랐죠. 근데 이게 왜 문제냐고요? 여러분들 1년 전에 100만원을 저금했다고 생각해보세요. 1년 후에 꺼내보니 숫자는 그대로 100만원이에요. 와, 뿌듯하죠? 그런데 1년 전에 100만원으로 살 수 있던 물건들은 지금 다 살 수가 없어요. 왜? 물가가 올랐으니까요. 1년 전에는 분명히 100만원으로 만원짜리 음식을 100번 먹을 수 있었는데 물가가 올라서 11,000원, 12,000원이 되면서 80번, 90번밖에 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숫자는 그대로지만 실제 가치는 줄어든 거예요. 또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전세입니다. 전세를 많은 분들이 선호합니다. 집을 사려니 굉장히 큰 돈이 필요하고 그 집을 사려면 대출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자도 작지 않고 그렇다고 조금 저렴한 구축을 사자니 내 마음엔 들어오지 않고 또 집이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힘들게 샀는데 집이 떨어지면 어쩌지 라는 걱정도 들고 부동산 세금은 또 왜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그냥 나중에 돈 많이 모아서 집을 사기로 하고 지금은 손해가 없는 전세로 살자. 어차피 2년 뒤에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틀렸다는 겁니다. 2년 뒤에 같은 돈을 돌려받아도 마치 이것과 똑같아요. 콜라를 맡겼는데 2년 뒤에는 우리가 김 빠진 콜라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간단해요. 돈이 많으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마치 희귀한 우표가 갑자기 발견되면 가치가 떨어지는 것처럼요. 공급과 수요처럼 돈도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돈의 공급이 많아진다? 그것은 중앙은행에서 돈을 더 찍어내거나 정부에서 시중에 돈이 풀리게 하는 정책들을 말합니다. 정부에서 돈을 더 찍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죠. 그런데 재밌는 건 정부와 은행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돈을 빨리 쓰려고 하거든요. 아, 가만히 두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빨리 써야지. 이런 심리가 경제를 움직이거든요. 만약에 돈의 가치가 하루하루가 지나면 오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오늘 분명히 아이폰을 살 수 있었는데 한 달이 지나면 아이폰 2대를 살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돈을 안 쓰겠죠? 한 달을 지나면 되는데 한 달이 지나면 아이폰 2대가 생기는데 그러면 한 달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또 한 달을 기다리겠죠? 그렇게 사람들이 돈의 가치가 오르게 되면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와 은행은 지속적으로 돈의 가치가 떨어지도록 해요. 그래야 사람들이 돈을 소비하고 다른 물건들을 삼으로써 경제가 활성화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을 계속 쓰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부동산이 등장을 합니다.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에 강해요. 왜냐고요? 물가가 오르면 집값도 같이 오르거든요. 라면 값이 오르죠? 휘발유 값이 올라요. 그러면 집값도 오릅니다. 마치 풍선처럼 다 같이 부풀어 오는 거죠. 게다가 땅은 늘어나지 않아요. 물론 군산 앞바다에 콘크리트 부어서 땅을 만들어내고 송도 앞바다 땅을 만들어내기도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나라 국토 면적이 갑자기 2배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돈은 계속 찍어대고 땅은 늘어나지 않고 그리고 특히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땅, 서울, 대도시들은 계속해서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부동산에 투자하면 내 집을 갖고 있으면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우리 돈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슈퍼히어로 어벤져스가 도지를 지키듯이 부동산이 내 돈을 지켜주는 겁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부동산이 무조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내리기도 하고요. 옆으로 쭉 같은 가격으로 기어가기도 해요. 우리 지금은 부동산이 다시 상승하고 있지만 지난 3년간 지속해서 하락하고 지지부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마라톤과 같아요. 단거리 달리기처럼 우리가 단기간에 승부를 보는 게 아니라 장거리 꾸준히 달려야 하는 겁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차근차근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의 돈을 지키는데 사용해야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무리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경제력에 맞춰서 투자하는 게 중요해요. 괜히 무리했다가 내 집값은 오르는데 내가 그 이자를 부담할 수 없거나 세금을 부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서 흑자도산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리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어떠세요? 인플레이션과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가 되셨나요? 우리 돈을 지키는 방법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재테크 퍼스트 클래스에서는 지속적으로 돈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상식, 지식들을 채워나가는 데 도움을 드리는 콘텐츠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부해서 부자 되는 그날까지 다 같이 함께해요. 안녕.